보시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맑은 세상으로 할까 하다가 생수회사 같아서 밝은 세상으로 다수결로 지은 이게 또 보니까 안과 같아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런 좀 어려움이. 저는 지금 사실 예산감이 시작한 건 한 10여 년 좀 넘었습니다. 10여 년 넘었는데 광주 전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례를 좀 들려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선은 아닙니다. 최고도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저희가 채택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 이야기부터 좀 하죠. 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이 지금 전부 다 복지 쪽 활동하고 계시는데 광주도 그렇거든요. 여기 시청이나 구청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게 보조금을 좀 달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평구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 4,300억이죠. 이게 광주 전남에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은평구라고 해서 별 다르진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결되고 나서 남는 돈이 5%에서 11%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 보조 사업에서 남는 돈 빼고 2년, 3년 연속 사업들 다 빼고 12월 31일로 사업이 완료돼서 남는 돈이 5%에서 11%예요. 많은 데는 10%까지 11%까지 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세출 쪽만 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돈, 우리가 쓸 돈이 어디가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나 보시는데 실상은 세입 쪽도 잘 보셔야 돼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남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용어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제 그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명시 사고 이월 계속 사업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구청 가서 돈 주라고 그럴 때는 순세계 잉여금 세부 내역 조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거짓말을 막 할 겁니다. 그걸 딱 받아보고 나서 집에 가서 다 보시고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당장에 돈 내줄 겁니다. 대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돈이 이렇게 남으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라고 하면 전년 다음 연도 예산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예산 편성을 하죠. 그죠? 여기다가 세입 부분에 이 돈의 30% 정도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먼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2차 추경들 하죠. 추경 지금 한참 하죠. 8월 말 9월 초 그때 나머지 70%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건 글자 그대로 은평구 돈 없다라고 하지만 꼬리표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하고 전혀 관련 없는 돈입니다. 이건 무슨 돈이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시장 공약 사업이나 지한테 잘 보이는 놈, 표를 많이 갖고 있는 놈들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2시간 예산 강의 들어온 것에서 본전은 다 뽑은 거예요. 이거 가르쳐드리고. 이건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2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하고 학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세월호가 다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만 돈이 잘 써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게 계획대로 안 써지는 게 돈이죠. 어머님들도 가계부 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콩나물이 마판 파시에 가면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돈 남아버렸다 이제 알고 뒷주머니 차고 지나가다가 그런 거 갖고 떡볶이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데는 10%까지 차지해요. 아시겠죠? 단체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이건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 단체는 예산을 좀 보려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광주에 있는데 지금 8년째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없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체하고 다른 점이, 저희는 100% 회원의 회비로만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 프로젝트 사업은 일치 안 합니다. 세 번째, 대표하고 사무처장, 저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사무처장인데, 국장이나 처장이나 사람도 없는데 똑같아요. 둘이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 왜 그러냐? 은평구는 인구가 얼마죠? 50만이니까. 근데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은 전국 8도에서 5만 잡놈들이 다 모이죠. 얽히지를 않습니다만 동네 내려가면 다 얽혀 있어요. 형님, 동생, 동창, 친척, 아재, 삼촌 막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감시하려고 보니까 주거분 할아버지까지 동원해갖고 압력을 가해와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 비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적이 우리를 절대 몰라요. 우리는 적을 아는데. 이게 큰 장점이고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욕을 하면 누가 우리한테 찔렀는지 지금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대개 단체들이 사무처장들이 고민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실무 책임자 되신 분들 인원을 좀 늘리는 거, 재정 독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무 책임자입니다만 돈 걱정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 돈 걷어다 주는 대표나 운영위원장이 돈은 다 책임을 집니다. 그 대신에 날짜를 어기면 그날부로 확 문 닫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저도 운동을 한 30년 했는데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하고 하기 싫은 걸 정확히 정리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기 싫은 건 아까 말씀드린 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늘리는 건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하나, 공문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문이 없어요. 그래서 잡무가 없습니다. 매 시민단체 활동가들 보면 성명서 쓰느라고 아주 정신없을 때가 많은데, 저희는 성명서를 거의 1년에 한 통 정도 성명서를. 또 하나, 저희는 이슈 파이팅을 안 합니다. 왜 이슈 파이팅? 너희들이 다 잘해. 많이 하고. 저희는 이슈를 만들어내서 가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이제 학습 준비물 관련된 것도 합니다만, 우리가 발굴해내면 이슈를 따라갈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슈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언론이 따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동네 일만 합니다. 광주 전남의 일만 하죠. 저희는 박근혜 정부는 집에 가서 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찌 좀 차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광화문 가서 단식도 하고 동네에서 단식도 하라고 그러지, 저희도 나서서 그렇게 서울의 일을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지는 않습니다. 동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나 곳이나 아니면 특혜를 받는 기업 집단까지 저희가 공격을 하고 이거 감시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보시면 신세계하고 저희 싸워서 다 이긴 적도 있거든요.
광주 가시면 신세계 백화점 1층에 있는 매대가 없어요. 백화점이 지하하고 2층부터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쫓아냈습니다. 정용진이가 광주 신세계 대표이사로 있는데 저희한테는 못 해봤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침에 9시 30분에 제가 출근을 합니다. 저희 사무직원도 5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대개 3시에 도망가요. 5시 반까지 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요일,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고 앞으로는 금요일도 오후는 다 쉬어보려고 잘 놀아야 일을 잘하더라고요. 시민단체 활동가들 돈도 쬐감 좀 싫어. 우리 신부님이 그 단체 대표님이신데 지금 광화문에 단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서 연휴 쉴랍니다. 그러면 신부님 뭐라고 하냐면 그럽시다. 돈도 쬐감 준뒤 확 쉬어보시오. 계속 쉬어버려요. 쉬고 싶을 때까지 쉽니다. 일이 이제 하고 싶으면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참 여러 필요 충분 조건이 잘 맞아진 겁니다. 대표님이 욕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신부님한테 다 찾아가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신부님이 그럽니다. 잠시의 쪽팔림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면 나는 책임만 지고 사무처장은 집행만 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가서 두 분 다시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신부님이 무지하게 쪽팔릴 거 아닙니까? 요즘 단체 대표들 보면 다 지가 다 해.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합의도 안 된 거 다 사고 쳐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확 잘라봅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하고도 관계된 사람도 대표가 가서 만나면 사후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권력감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철칙을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 시청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 만나고 나오면 회의 때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 안 하고 혹시 들리면 저희가 제명시켜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표님도 꼬박꼬박 공손히 보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동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또 하나 저희는 회원 구조에서 완벽 합의체입니다. 어떻게 완벽 합의체가 이루어지느냐? 메일로 다 주고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물론 회의는 중요 회의는 합니다만 과반수 참석으로는 절대 아니고 참석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다 동의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족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독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모토여서 메일을 보내서 내일 아침에 뭐가 나가는데 동의하십니까? 내일 아침 8시까지 동의 안 하면 이야기 안 하면 동의하는 걸로 간주합니다라고 해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의견을 표명을 하죠. 회의 소집을 했는데 안 오면 의사구조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해버립니다. 그리고 후원회원 구조는 절대적으로 권리를 안 줍니다. 후원회원은 그냥 돈만 주고 아무 대가 없이. 왜 그랬냐면 남도 지역의 모 단체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회원 구조로 들어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류 내놔라 뭐 내놔라 해가지고 난장판이 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깨알 같은 경험들을 다 보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구조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만 50건을 넘게 했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고발은 숱하게 했고. 그래서 최근에 모 자치단체는 공무원 9명 기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모토가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근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만 한답니다. 시민단체가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소방수도 아닌데 불만 넘어가서 쫓아가서 끌라고 해요. 저희는 그 짓은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우리의 능력과 형편이 닿는 것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이런 부분. 연대 활동도 가능하면 지향합니다. 맨 연대 활동하면 이름만 대놓고 20개 단체가 모여갖고 집회하는데 10명 나와요. 그 연병을 짓거리를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쟤들은 객수 많이 모여도 하나도 겁 안 내는데 지금 광화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국민들이 단식을 누나는 깜짝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떼죽으로 죽이는 것은 안 하려고 저희가 그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연대활동하면 이름을 댈래 돈을 낼래 상근자를 파견할래 골라라 그럽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 하잖아. 그리고 저희가 연대활동 잘 안 합니다. 모두 다 가서 몸대주는 짓은 안 합니다. 저희는 예산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 쪽은 끝까지 가서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정당들이 좀 하시도록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당이 맨날 아스팔트로만 뛰쳐나가서 문제죠. 동네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봐라,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다고 이거 다 바뀐 줄 알지만 또 금방 바뀌어보니까 바로 반동의 시절이 와버리잖아요. 동네 구조가 안 바뀌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전부 대중으로 나가서 대통령만 바꾸자고 난리를 지기죠. 우리 속에 세월호는 없는지 우리 속에 박근혜는 없는지 안 따져보는 거죠. 촛불 들 때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광주에서도 금남로에서는 몇십만 원 100여만 원짜리 스피커 매달아 놓고 욕만 드립다고 욕하면 그렇지. 욕하면 저 들린다디 명박이가 박근혜가 들리고 가가 쫀다디 졸도 안 해야. 근데 거기서 네 카타르시스 해소하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금남로에서 욕하면 쓰겠냐. 근데 관행적으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까 저 지금 5%에 11% 남는다고 그랬죠? 왜 이게 남는 줄 아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계부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관행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두 번째는 의회가 가면 예산을 깎아볼 줄 알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지껏 동네 예산 챙기다가 이걸 잊어먹어버려. 그래갖고 남겨본 예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세기 인맥으로 남겨서 내년에 쓰려고 돈 과다하게 만듭니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강의를 잘 들으셨을 거고. 행정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의정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인데 이제 동업자가 문제가 있죠. 항상 동업자가 사고 치잖아요. 한 놈이 가게수표 많이 끌어보고 부도내고 도망가 보면 밑에 남은 놈은 순한 놈이 맨날 뒤치다거려야 끝나버리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4대강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막하겠죠. 네. 예, 선생님 같이 말씀하시면 예산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면 뭘 합니까? 첫 번째, 조직 개편을 합니다. 조직 개편. 왜냐하면 앞에 놈이 흐든 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자하고 뭐가 달라 이러려고 개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경상도 쪽은 그렇다 치자는 말이죠. 4대강 부분에 있어서. 전라도 쪽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조직을 만들었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지 외의 업무는 안 합니다. 왜냐? 나중에 지적당하기 싫으니까. 그걸로 잘못되면 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 개편 업무에 들어있지 않은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조직 개편안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이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시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간다 치지만
상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 깎아버렸으면 어떻게 된다? 걔들은 완전히 먹고 놀자판으로 되죠. 룰루랄라. 옛날 같은 기업 같으면 책상 빼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해주는데 공무원이 지 사비터로서 일할까? 우리나라 공무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한 명도 없다니까. 박근혜도 그 짓은 안 할 거야. 아마 지 돈 털어갖고 스위스 비자금에 있던 거 갖다가 뭔 다른 사업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조직 개편은 통과 안 시켜주고 예산은 통과 안 시켜줬으면 4대강은 영산강 쪽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 해주고. 그래서 의회는 때리기도 해야 되겠으나 어머니들이 잘한 거 달게 갖고 써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달게 갖고 잘한다 가끔씩 회초로도 치지만 가끔씩 엉덩이도 톡톡 때려줘감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 기준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다라고. 근데 감시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왜 오신 거예요 오늘? 공부하시려고 온 거죠? 알아야 돼. 옛날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법에는 다 시행령과 규칙이 따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조례를 보셔야 돼요. 예산감시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 이상하네? 저 왜 저래?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공무원이 만든 서류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조사를 해보고 감시해보고 이 운동을 해본 개념으로 보면 공무원이 만든 서류는 완벽한 서류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나오죠. 반드시 중요한 건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식에서 이상한데 특별법을 얼른 찾아봐야 돼. 관련된 특별법이 없나.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어서 특별법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불법과 부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식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상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래서 예산감시는 잘해요. 남자들은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지금 6군데 예산감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들은요. 형님 동생 문화, 깡패 문화가 워낙 많아갖고 선후배, 동생 막 술 한잔 먹으면 얼싸들싸 어깨동무고 금방 친해져갖고 못해요. 어머니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자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은평구가 좀 앞날 밝다고 생각을 하죠. 남자들 별로 안 오죠. 노동당 우리 저 지구당 위원장만 오시지. 아무 시할 데가 없다니까요. 남자들은. 예로부터 동물의 왕국 잘 보시면 그래요. 수컷들은 종족분식 은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잖아요. 사자 아시죠? 사자는 암컷들이 해놓은 거 갖다가 약탈해서 처먹잖아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지 남자들이. 특히 지방 예산과 관련돼서 더 어렵습니다. 예산 감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남자들. 아무 쓸데없어요. 동맹선.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요 3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본론 진도를 빼랍니다. 예산은 정주행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그 돈을 지금 거기다가 꼭 그렇게 써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예산 감시의 기본입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일본은 들어서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2010년도에 칸 아우토 정권이 있었어요. 칸 아우토 정권이 지금 제가 물어봤던 두 가지 개념을 갖고 대형 국책사업 현장으로 가서 물어봐가지고 깎아버린 예산이 20% 가까이 됩니다. 동네 주민들은 하나도 필요치 않게.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은평구에서는 주민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중에 누가 제일 잘 알아?
상급 공무원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밑에서 잘해. 밑에서 언니들하고 자꾸 접촉한 가가 제일 잘해. 인자 들어온 놈이. 때도 덜 묻었고. 예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계급적이에요. 왜냐? 아니 모여있지 않은데 돈을 안 줘요. 집단으로 100명만 1000명만 모여있어 보십시오. 돈 바로 줘버리죠. 근데 예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적인 거예요. 아마 은평구도 예산을 모아보면 은평구 예산 4,300억이라고 하는데 한 1조 정도 요구안이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힘없는 것도 치죠. 그렇죠. 독거노인부터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 투표권은 안 되잖아요. 혼자 사는데 집단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봉사단체들이잖아요. 그리고 관변단체들. 왜 그러겠습니까? 모여있잖아. 떼주고. 가들은 한꺼번에 투표권 행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고 투표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투표 권한이 딱 있잖아요. 언니들 하는 거. 얼굴 잘생겼냐? 학벌 좋냐? 스펙 좋냐? 뭐 이거 사람이 뭐 물건이에요? 스펙 쌓게? 과거와 현재를 보셔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안 봐. 그래도 이제 수도권은 좀 낫습니다만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완전히 한 통속으로 가고.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 순천 원래 고향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순천 내려가거든요. 그럼 순천하면 질문할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정현이 당선시켜볼까요?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출신이라고 돈 많이 있을 것 들어가요. 같아요. 잘 모르십니다. 순천은 민주당을 위해서 무지하게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안철수, 김한길을 함께 보내버렸잖아. 2년 동안 선거가 없는데 당대표 못 갈아요. 뭔 실수했다고 책임져서 갈궜습니까? 근데 저것들 완전히 웃긴 애들 아니에요. 순천이 큰 맘 먹고 갈아본 겁니다. 투표권 행사해갖고 1년 반만 쪽팔리자. 그러고 생각. 근데 실상은 적정 분열이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왜냐? 당내 경선한 놈들 다 저리 갔어. 그 다음에 시장 무소속인데 그리 다 갔어. 그 다음에 그 민주당 후보 반대파들이 다 그리 갔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래 나도 씨발 거 세금 폭탄 한번 맞아보자. 예산 폭탄. 우리 동네도 대학 의대병원 들어와 보고 뭐 어쩌고 나도 5만 원짜리로 한번 질식사 한번 해보자. 요런 인간들 욕망의 분출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TV에서 라디오에서나 뭐 방송에서 무슨 지역 감정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요즘에 개도 풀 뜯어먹더라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짓을 저 인터뷰 주라고 해서 다 했는데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적정 분열이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 적정 분열을 일으켰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해당 행위한 사람들 잘라야겠죠. 그 짓을 절대 못해요. 현역 시도원들이 전부 그쪽 가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인간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여태 막 민주 요연병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그들 속내가 다 나온 거예요. 다 알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저 자식이 이정인 옆에서 소리친 놈이지 저놈 손흔든 놈이고 다 알아버렸어요. 인구가 27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도시면 15만이 딱 모여 살아. 금방 알아버려요. 복면 쓰고 데모를 해도 저 새끼 우리 집 둘째 아들 금방 안단 말이야. 술집 가서 농담하면 그 다음날 바로 소문 나고 이런 동네거든요. 커밍아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시고 벌써 40분 지나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왜 제가 앞에 서두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이게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광주에서도 저희 왕따거든요. 무지하게 미움받아요. 왜냐하면 굳이 말한 짓은 골라서 하거든. 요즘 전대 총장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성예비 갖고 기성예비를 한 번도 정보 공개를 안 했어요. 저희가 정보 공개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이 대학 총학생회장 이 인간들이 광주전남은 또 맨날 자주민주 통일만 외쳐요. 연병을 하고 학생들 그 돈 걷어갖고 주면 그 학생들 권익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자주민주 통일이. 그래서 우리가 기성예비를 이제 업무 추진비 어떻게 쓴가 보자고 봤더니 600만 원씩 800만 원씩 갖다 쓰는데 출처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로 고발해 봅니다. 배임 횡령 바로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본 자치단체장들이 좀 있습니다. 배임까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고 이런 사업 단체 활동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해드린 건 은평구에서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해봤을 거고. 저희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주로 카드라 통신을 많이 가는데 저희는 구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들 질문이 예산 없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 어디다가 썼는데 이 새끼들이 복지 예산이 없다고 한다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절대 안 가르쳐줘. 예산 부분은 특히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 딱 묻는 사람의 수준만큼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서 물어보시죠. 저희는 정보 공개 청구하고 그거 안 주면 뭐 하냐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겨우니까 바로 소송 가고 대개 결과 나오면 바로 고발. 배임, 횡령 이게 주로 걸려요 공무원들. 근데 주로 감사원 여러분들 많이 의탁하시잖아요. 근데 공무원 과제는 개편이라서 저희가 부릅니다. 감사원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형법상 저촉된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법기관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짓을 안 해요. 감사원은.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돌아먹는 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지극끼리 돈 걷어서 공통경비 걷어갖고 과비 걷어서 그놈 대충 덮어보고 더 많이 걷고 억대가 넘어가면 이제 한 놈씩 보내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검찰로 가져가면 달라져요. 감사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징계, 감봉, 견체, 구두경고 이렇게 가지만 이게 형법상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처벌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 자치단체는 9명을 기소시켰어요. 감사원에서 절대 그거 안 했어요. 징계 뭐 3개월 감봉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다 구두경고, 견책 이 정도 끝난 거 저희가 다 발굴해서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기소 의견도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피서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전으로 빵을 맞아볼까 봐서 제가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 동네로. 그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보는 거, 공무원이 공무원을 보는 거하고 실제 검찰이 보는 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은평구의 감사를 서울시가 했을 때 적발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감사반 반장이 은평구 부단체장보다 밑에 놈이에요. 직급상으로. 근데 그놈이 은평구가 뒤집어져 볼 사안을 감사를 잘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뭐 어디 저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저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앙부처에서 불시감사를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서류 보다가 걸려본 거야. 안 맞네? 이거 뭐요? 그럼 본 것이 갑자기 들통나고 못 채워놓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감사 나갔는데 감사 나간다고 통보하고 감사 나갔는데 어디가 있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가계부 쓴데 혹시 부군께서 감시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안 걸리지. 일단 저거. 갑자기 어저께 것까지 좀 보세? 그래보면 이제 불편해져 보잖아요. 어저께 건 정리 안 해놓은 거거든. 한 달 전 건 정리해놨어도. 되게 그러시잖아요. 조작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주민감사청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니고 다만 광주 전남이 이럴진데 저희가 광주 전남이 시민단체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사도 너무 많고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 비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서울 쪽, 이 서울 단체들은 묘하게 서울 동네는 또 안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맨 중앙만 봐. 서울이 지구도 중앙인 줄 알아. 서울도 지역이에요. 동네를 좀 잘해야 돼. 근데 맨 중앙하고만 하죠. 330조 쓰는 중앙정부하고만 돈이 몇 조가 어찌고 됐는지 요짓만 하지 실제 서울에 33조, 은평구 4,300억 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감시를 안 해요. 저희가 그 웃겼던 게 예전에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금 삼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만 이 사람 업무추진비를 썼던 걸 보니까 김포공항 의전실에다가 막 30만 원,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연병으로 이 새끼 완전 미친놈 아니야 하고 봤더니 경기도지사도 그 짓을 했어요. 경기도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우리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갖고 벌금으로 그랬죠. 그러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평나비축제, 강주시 민간이전 예산 이런 부분인데 한평나비축제는 제가 7년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은평구도 축제 하시죠? 축제는 진짜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 한평나비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분석했던 거고 광주시 민간이전 예산은 광주시가 1년에 900억씩 민간이전 예산을 씁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뭐냐면 공무원이 직접 쓰는 돈 말고 용역에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그 다음에 버스회사 지원하는 돈까지 다 포함하면 900억입니다. 이거 2년치 1,800억 서류로 보니까요. A4 40박스입니다. 봉고차로 택배로 배달해 갖고 왔어요. 우리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요. 배달하고 하면서 욕을 대바가지로 울고 가더라고요. 1층에 있지 3층에 있는다고 40박스를 혼자 날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거 저희가 분석하느라고 아주 저희도 힘들었습니다만 이거 그 다음에 광전남 자치단체 급량비 부분은 이게 지금 그 아침에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 이전과 이후에 일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사 먹는 매식비예요. 일종의 그게 과별로 이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고 최근에 이제 광주전남 국공립 초등학교들 570개하고 한 750개 정도 자치단체 초등학교 그 학습 준비물 전체 사용실 됐거든요. 그거 발표하는 자료. 그다음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실태조사 이거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제 서울에 정보공개센터라고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공된 자료를 보는 거고 저희는 원자료를 봅니다. 왜 원자료를 보냐면 이명박 정부 때 그 최시중이라고 방통위원장 아시죠? 그 사람이 원래 업무 추진비는 50만 원씩 이상 쓰면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9만 원씩 3분 간격으로 2번 끌어본 적이 있어요. 안 걸리려고 인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것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정보 공개 들어가실 때는 나중에 정보 공개 또 강의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빨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게 3대 포인트입니다. 제가 전국에서도 그 지방 예산, 특히 광주전남 예산하고 광주전남의 정보 공개, 원데이터 보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요 세 가지는 제가 조금 한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가. 근데 저희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한 30가지 정도 자료는 있어요. 그 원데이터가. 한 80쪽 정도 됩니다. 한 자료당. 근데 그게 아주 그 있는 자료만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살을 붙이면 100페이지만 이상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그 서울에서
뭐 단체가 요구를 해서 행정소송 매뉴얼북을 만들었는데 한 번 수정했는데 한 100쪽 정도? 그 정도 나갔던 걸로 붙이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안타깝도 없더라고요.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쓰나 했는데 제가 금방 알겠더라고요. 붙이니까 막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제 후 시간에는 이 실태에 대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는 이상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서류가 완벽한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평 나비 축제가 그럽니다. 아주 폭넓게 봐줬는데 서류가 850건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850. 근데 봐보십시오. 2002년도부터 6년도까지만 지금 보이시는 건데 특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잘 맞네. 안 맞죠. 아니 예산에 더하기 18은 되게 추가. 근데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차이. 별을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건 잘 맞춰놨어요. 그만 맞아. 그러니까 꽁을 막 쫓으면요, 꽁은 대가방만 숨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보여. 근데 지금 숨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본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해도 안 맞죠. 근데 이 축제에서 누가 쓴 줄 아세요? 예, 공무원이 씁니다. 지역의 축제는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동네에 있는 지형지물과 역사성을 잘 이용한 거고 그네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한평 나비 축제는 한평에 나비가 없어요. 강제 부화시켜가지고 날려보낸 겁니다. 그 시점 맞춰서. 실제 나비는요 여수해가 많습니다. 여수 섬해가 아주 다양한 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비가 진짜 많아요. 요즘 명량이 히트치고 있죠. 영화. 제가 88년도에 여수에서 잠깐 3년 동안 운동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섬해를 가니까 이순신 욕하는 노래가 섬마다 다 있어요. 욕하는 노래가. 왜 그랬냐면 무지하게 강제노역을 시켜본 거예요. 못 도망가게 해놓고 백원조 시키느라고 욕을 태반하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수가 나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평은 하우스에서 강제로 부화시켜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금으로 만드는 황금박쥐까지 만드는 그 연병을 직거리를 한 거죠. 그리고 금 양수까지 속여버렸습니다. 틀리잖아요. 틀리죠. 이래놓고 결국에는 저 청와대 가가지고 막 나비 날리고 행정관 비서관들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들이 와가지고 뭐 명품이라고 막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가 누락됐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100만 원 받으면 공무원이 완전히 갑짓거리를 하죠. 좀 손톱으로 까죽여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오직 했으면 김재동이 직엄마가 다시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했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특징이 뭡니까? 바뀐 놈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이 그렇게 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상은 그거 요구하는 서류가 법에 어디가 있을띠요라고 하면 공무원이 성질을 내버려요. 왜냐? 기준이 없거든. 그건 관행으로 오는 겁니다. 다음 또 이게요 축제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까 축제라고 하는 게 동네의 역사나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서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평에 나비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맨날 무대 뜯었다가 무대 세우고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비라도 부화시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외부에 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뭐 하냐면
갑자기 친척들이 와가지고 방 잡아주라는 민원만 허벌나게 늘어버려. 그럴 거 아닙니까? 읍내에 여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서너 개인데 그거 다 외지 상인들이 와서 점거하고 있는데 축제 보러 왔는데 아는 친척이 그거 잡아주라고 미쳐불죠. 강원도하고 제주도의 시민단체 실무자들은요 여름만 되면 도망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서 방 잡아주라고 그러는 인간들이 너무 많대요. 특히 하청기관들과 정부기관들 위에서 방 잡아주라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골프장 티켓 예약해주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이게요 지출결의서가 여러분들 보시면 계획서 있어야 되고 정산서 있어야 되고 영수증 붙어야 되잖아요. 영수증 없으면 통장 입금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항목 누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잘 된다는 한편 나비 축제가 이럽니다. 우리나라 축제에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시는데 완벽한 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니들이 얘새끼들한테 정과 산다고 돈 주라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알고도 반쯤 속잖아요. 저 새끼 학교 앞에가 떡볶이 얼마 사먹고 가겠다. 대충 알지만 속아주지만 국가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냥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거와 뒤에 걸 맞춰보고 언제 썼는가 보고 어디서 썼는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7년치를 보니까 볼펜 똥 색깔이 똑같더라고. 볼펜으로 쓰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볼펜 똥 색깔이 똑같아. 글씨체도 똑같고 이것들이 하루 저녁에 다 맞춰본 거예요. 근데 맞추려면 완벽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또 제 눈이 또 옆으로 짝지지 않고 매 눈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자, 이게 지금 자 수록 이거 뒤로 다 요거 구입과 지출결의서 특징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평구 예산 감시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하고 좀 키워보시라고. 자료가 있으니까. 네, 자료를 봐보세요.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발의가 4월 22일인데 계약은 4월 6일이야 이게. 그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싸가미 새끼들이 조작해본 거야. 날짜 대충 써본 거예요. 바보였습니까? 한 번도 누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봤으면 의원들이라도 이걸 계속 한 번이라도 떨라봤으면 이 짓을 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니들 남편이 가게 안 보자 한다고 대충 써놓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하거나 어디 봄땅길에 놓고 제주도 3박 4일 놀러 가면 동안에 떨라봐면 난리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틀려요. 계약, 주문, 납품, 검수 이미 발의하기 전에 물건 다 돌아버렸어. 웃기는 거죠. 이게. 다음. 앞으로. 또 하나. 이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머니들이 복지 예산 할 때 100만 원 이상 썼는데 간이 영수증 써보고 날짜도 빼먹어보고 이랬다가 하면 어찌 됩니까? 관수하지요. 그리고 연병을 떨 거야 아마. 한번 있다고 것을 설이라고 만들었냐고. 아마 어쩌니까 부부싸움한 거 여러분들은 다 풀어볼 거예요. 이걸 영수증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용수함도 아니고 청구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청구했으면 뭐가 붙어야 된다? 무통장 입금 확인증이 붙어야 되죠. 용수에도 마찬가지요. 180만 원 현금으로 줘봤다는 이야기요. 금고에서 뽑아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건 다 조작해서 끼워넣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밌는 건 날짜도 빼먹어보라. 재밌어. 이게 축제가 잘된 전국에 제일 잘된 축제예요. 다음.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똑같아요. 아까 그 180만 원. 아니야, 네. 그죠? 근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2명이서 저 사인을 다 조작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이쪽은 군대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행정병 하시면요, 행정병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대대장 친필 사인 위조 연습부터. 이병 막 들어가면 걔는 한 3개월 동안 사인 연습만 해요. 그래서 감사 나온다, 상급기관 육군본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걔는 맨날 며칠 그것만 해버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수증과 이런 걸 다 맞춰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서류를 보면 다 이렇게 안 맞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청구서예요. 그죠? 이거 영수증으로 붙여놨어요. 저희들이 밑에다가 청구함을 해놨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쓰시는 건 내부 결제가 또 붙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다음 보시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 이건 아예 날짜를 뺀 거버려 이제. 4월 2일 날 계약이고 발이 22일 날이고 준공은 29일 날. 뒤편 보십시오. 뒤편.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뭐 연상 기준 아닌데 IQ 검사하는 건 아닌데.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이거 보셨죠? 앞으로 갑시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서울 22일. 아까 그건 지나가고 새로운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MBC 건디 SBS 영수증을 붙여놨어. 그러니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비리는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래갖고 통과됐다. 저 위에 쌓이는 놈들은 뭐야? 그죠? 이거 목포문화 방송이잖아요. 제주가 돈 받는 놈이 돌려보세요. 목포문화 방송이죠? 돌려보세요. 광주 방송이야. SBS 광주 방송이. 아주 웃겨요. 이렇게 조작하다가 방송국 비슷한 함께 막 갖다 붙여본 거예요. 이게 한평나비축제의 진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이 도지사 나온다고 해서 제가 도시 시 단위만 다니면서 요 강의를 1시간씩 해줬던 사람들이 돌아보려고 저놈 놔뒀다가는 전남 도예산을 박준영에 의해서 또 말아먹었다. 박준영이는 F1 때문에 1조 1,000억을 말아먹어버렸거든요. 또 지는 그만뒀는데 이제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일이에요. 전남도 지사가 아무 주민들 요구를 안 받고 안 받았을 때 지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 예산이라고 2,000억이거든요. 그 1조 1,000억을 갚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전남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6년 동안 그 돈만 갚아요. 돌아올 일입니다. 다음. 진짜 웃기죠. 이런 걸 지출결의서라고 붙여갖고 서류가 맞다고 우기니 그래갖고 한평나비축제가 문광구 지정축제에서 취소가 됐어요. 이거 발표하고 나 잘했죠. 뭐 7년 동안은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습니까? 근데 한평만 그러겠습니까? 다음.
아예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여러분들한테는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잖아요. 지들이. 근데 지들은 저 짓을 하고 다 살아요. 나중에 민간이 이전 예산을 보여드릴 건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에.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쪽하는 건물에 40만 원을 요만한 공간 하나 쓰면 40만 원 나와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들이 M16 이재용급으로 따고 300만 원 보내주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간호장교로 군대 갔다 와본 엄마였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니까 건물 전체의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건물에 세를 다 줬잖아요. 걔들한테 다 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지원금 받은 걸로 40만 원 전기세 냈다고 내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아침에 9시 반 출근하면 5시 반까지 서리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흑산도까지 가서 현장 조사해보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배 타고 쾌속선 2시간 타고 섬해를 배를 3번 갈아타고 들어가고 조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서류 들고 현장 가보면 다 틀려요. 우리나라. 자, 다음. 이건 아예 없어. 웃기죠? 멘붕입니까? 다음. 갈수록 심하죠? 이런 게 850건이에요. 넓게 봐줘서. 그러니까 아주 막 정말 너그럽게 봐준 거예요. 너그럽게 봐줘서 850건 차이가 있는 거죠. 안 맞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아까 그 해년마다 실제 지출과 예산 집행했다고 보고한. 그래서 한평나비축제는 군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얼마 썼는지 누구도 몰라. 이게 대개 축제는 투입 비용은 작게 투입했다고 합니다.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부풀리죠. 그래야 성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거기서 찾아요. 다음 거. 진짜 제가 쪽팔린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광전남에서 경상도 좀 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동네 걸 너무 바보를 받고 저 경상도 가서 한번 적었네요. 다음 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농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의 무통장 입금증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예산의 기본은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떨게 돼 있죠. 어머님들 가계부는 삥땅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콩나물 사다가 그다음에 팥이 돼갖고 100원 남아버렸어, 500원 남아버렸어. 그러면 가다가 떡볶이가 3겁으로 된 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세출로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실과로 들어간 돈이에요. 근데 실과 세입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통장을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혼했는데 사과임 새끼가 안 주고 지는 통장 해갖고 삥땅치가 계속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온통 나머지 사업에 쓸 돈까지 다 끄집어 당긴 것도 그렇지만 납이라고 명목 부채 갖고 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럼 축제하면 동네 와서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죠. 요즘엔요, 물까지 싸고 와버려요. 돈 버는데 딱 2군데입니다. 톨게이트하고 주유소.
서울서 내려오면 기름은 떨어지니까 주유소가 기름은 넣어요. 근데 도시락까지 싸우고 물까지 싸우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동네에 떨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축제하면서 무슨 얼마를 뭐 기대 효과 있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사 크게 지낸다고 친척들 불러 모으면 집이 뭐 나중에 그 아들이 뭐 돈 보태준답니까? 제사 잘 지냈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축제 부분이 그 연관에서 쓴 겁니다. 업무 추진비까지 저렇게 그 명목 부채 가지고 자기 재산 삼선도 다 하고 그 기록에 이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와, 이거 하나 설명은 20분 가로고요. 얼른 갑시다. 다음 거 계속 넘기십시오. 한편 이제 한편 국민들이 귀가 따갑군요. 네. 이게 이제 광주시 민간이 지원 예산입니다. 900억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쓰는 예산, 은평구 민간이 이전 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 계획서하고 정산서, 영수증, 증빙 서류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20%밖에 안 돼요. 광주시가. 광주시가 20%밖에 안 돼요. 나중에요. 정보공개에서 저희가 40박스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평 사회복지관에서 영수증 원본을 갖고 쫓아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빠뜨려 먹었다고. 그러면 그걸 뭔 이야기 한 걸까요? 정산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은평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돈을 정확히 안 보고 알았어 간 거죠. 그겁니다. 확인이 안 돼요. 돈 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 놈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기록으로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20%가 안 됩니다. 민간이점에서. 다음 거 보시고요. 앞에 누락 금액까지 있어버리죠. 이거 89.5%예요. 2006년도 봐고 있죠. 민간경상대에서 저희가 서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A4 40박스를 받으면 엑셀로 전부 코딩 작업을 해서 엑셀로 다 옮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카드가 써졌다면 무슨 명목으로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디서 이걸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엑셀로 해갖고 그걸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해석을 해갖고 살을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요거는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는데 제가 허위사실 공포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불려가고 고의가 아니었다 해명하고 풀려났죠. 공무원들이 거짓말로 반박 보도자료 내면 저희는 바로 출판물에는 허위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해봅니다. 저희가 내면 반박을 못해요. 사실과 다를 경우. 진짜 그렇죠. 공무원 우리 싸움하는 거 보면 되게 좀 답답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이건요 요즘 말하는 시민단체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근당에서 이제 혹시 광주성 시민단체들 좀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13년도, 14년도 이럴 때는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증빙서류 존재율이 이런 정도. 이게 저 부분이 계획서, 정산서, 영수증, 증빙서류가 다 맞아 들어가는 20%예요. 완벽하게. 다음. 시간이 다 돼서 쭉 넘겨주십시오. 네. 근데 가장 많이 위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에요. 광주광역시장.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뭐 체육회 뭐네 무지하게 받아갖고 근데 지가 기억도 못하는 회장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당연지 회장 안 해야죠.
광주시가 지금 그래서 그 웃지 못할 그 세월호 5월 그림 전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이사장인 걸 몰랐대. 웃기잖아요. 광주 시민은 아는데 지는 몰랐어. 지는 광주 시민이 아니야. 윤장애인가. 지나가도 소관으로도 무슨 이야기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다 건수별, 부서별 다 발표해보니까 시청에서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다음 계속 돌려주십시오. 계속 다른 거 봅시다. 예, 금양비. 아까 말씀드렸죠. 금양비가 뭐냐면 근무 시간 이전과 이후에 일을 했을 때 밥상보라고 매식비를 줘. 우리나라 공무원들 무지하게 좋아요. 시간에 근무하면 근무수당 주지. 옛날 같으면은 술 먹고 놀다 가서 딱 한번 눌러버리면 시간에 수당 줘버리지. 일했다고 밥값 나오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돼. 우리 아들, 딸 저녁에 방범 순찰만 돌 게 아니라 공무원들 일 안 하는지 진짜 방범 돌아야 돼요. 우리가 엄마들이 특히나 싸감시도. 그리고 저녁에 술 반주고 들어와서 일한 거 아닌가. 음주 측정도 해봐야 돼 사실은. 이게요. 넘겨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근무시간 전과 후에 밥값이라고 썼으면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8시나 6시 이후에 써야 되겠죠? 거기가 점심 때 끌거든요. 이거는 습관적이에요. 제보를 저희가 어떻게 받고 들어갔냐면 계장이나 과장이 지금 친구가 오면 가끔 저걸 끌거면 돼요. 싸감식들이. 왜냐하면 과별로 이렇게 금양비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과에서 남아서 잡무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먹어야 되는데 계장 과장이 지가 갖다 써본 거예요. 지도는 안 쓰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은요 생각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똥 싸는 거 빼놓고는 다 공무라고 합니다. 업무 추진비 쓴 거 보면요 친구는 한 번도 안 찾아와. 지는 밥 절대 안 해먹어. 지금 마누라는 화장품도 안 사 쓰는 거야. 그러잖아요. 업무 추진비로 돈 썼으면 급료를 다 써서 재산이 감소해야 맞죠. 절대 감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보면 월급을 모아서 그래. 쫓아가서 진짜 주댕이를 확 찢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철따라 옷 사 입어야지. 자기 새끼들 보험료 내줘야지. 태권도 학원 보내야지. 유치원 보내야지. 뭐 이런 거 돈이 줄여야 되잖아요. 돈을 모았다. 그러면 전부 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가 점심때 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반주를 또 적절하게 곁들였더라. 그런 거죠. 자, 넘기십시오. 쭉 다 넘겨. 이거 보십시오. 이거. 확인 불가. 넘기십시오. 결제금액 이상, 현금, 계좌이체, 결제금액 이상, 자정결제. 이제는 6개월잖아요. 자정에 결제했어. 자정에 결제했으면 뭐다 그랬을까요? 막 이것들이 2차 안 갔는가 조사해보려다 말았습니다. 술 다 처먹고 그놈으로 술값 그걸로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요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금양비. 지금은 이제 그린카드 문제도 좀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금양비 그렇게 쓰는 인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금양비는 이건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법적. 자, 다음 30분 다 됐다. 더 넘겨보십시오. 쭉 학습 준비물. 이게 또 웃깁니다. 옛날에 이해찬 전 장관이 있을 때 학습 준비물이 나온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맨날 그러잖아요. 저녁에 꼭 새끼가 잘라 그러면 엄마
나 학교에서 뭐 사다 주라고 했는데 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꽉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 싸고 있는데 엄마 뭐 사가야 된디 전화로 사전에 이야기 좀 들어가면 사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해보냐면 밥통 사불고 연병을 다 해본 겁니다. 거기다가 띠틀 사버렸어. 그러면 띠틀 사라고 돈이 나왔겠죠. 그러면 띠틀 사라고 나온 돈은 어디가 없을까?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관들은요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맨날 서 있으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안전벨트만 딱 단속한다면 헬멧을 안 써서도 예를 들어서 뭘 안 해도 그것만 봐 이 새끼들. 웃겨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학습 준비물만. 그러면은 나온 게 띠틀을 샀다고 하면 띠틀 산 돈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횡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정보 공개를 저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바뀐 게 행정직이에요. 안 바뀐 게 어디냐? 교육하고 법원이에요. 사법부.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법무부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법부 그러면 검찰, 법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법관 특수업무활동비 부분 개판으로 써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보공개 들어가면 다 씹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법원장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가 떨라보려고 특수활동비까지 어디 가서 밥 처먹고 술 처먹었는지까지 그 다음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런 것들 다 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렇게 학교가 이렇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루에 전화가 한 통이나 두 통 올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 파이팅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이 터져야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자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자세히 안 알아보고 인터뷰하자고 안 해줘요. 좀 읽어보고 알아, 사람 새끼야. 니는 나 대박에 들어있는 지적인 것들 니 그냥 날로 먹어보려 그냥 공부 좀 해갖고 와라. 절대 안 그래요, 기자들이. 그래서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저게요 10년치 전화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750군데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전화를 한 통씩만 한다고 그러면 몇 통화가 됐겠습니까? 거기다가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정보 공개를 한 번도 안 당해본 거예요. 학교가. 왜냐하면 자식을 볼모로 재펴놓으니까 학교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한 번도 정보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니까 뭐 교장이 뭐라고 줄 압니까? 교육청이 하나 생겨버렸네. 비아냥거리고. 예, 법대로 해주십시오. 법을 몰라. 그러고 광주시는 부랴부랴 정보공개 교육했었어요. 교장, 교감, 행정시장 불러봐. 사실은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몰라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국민의 권리인데 그걸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뒤로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요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광주시장이요 야쿠르트까지 업무추진비를 삽니다. 쪽팔려서 내가 보좌관 샘소나이트 가방 사준 것도 업무추진비로 끊어버려요. 그래야 쓰겠습니까? 그러다가 카드깡을 20억을 해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고발해버렸지. 그리고 지금 재판이 2심에 계류 중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버렸고 저 때문에 광주시장이 재판에 2번 섰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송산하고 병원은 멀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여러분들 보시면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 기부 행위는 전부 선거법 위반입니다. 기자들한테 돈 주는 거 다 위반. 그다음에 현찰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 영수증 붙여야 돼요. 근데 아직은 서울은 안 그럽니다만 촌에는 가면 어저께 나가 군수하고 밥을 한 그릇 먹어버리네. 몸에 대단하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돼 있어 아직 촌에는.
그러니까 그냥 불러가고 개퍼대주 이렇게 퍼줘요. 그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문에. 어무심 저렇게 쓰지 마라. 고발해보면 징한 놈들이 있더라. 그래갖고 전국에서 다 불러모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다시 내려갔어요. 어무주신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박 4일 해야 돼요. 저희가. 짧죠? 예. 자, 벌써 1시간 많이 지난 거죠. 근데 예산 감시할 때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제가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뭘 하냐면 뉴스를 모니터합니다. 뉴스 모니터. 한 10년 정도 하니까 30분이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뉴스는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엔간한 것들은 다. 그래서 예산 감시를 하려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흐름을 안 놓치려면 우리나라의 기본 3대 통신사하고 지역 언론을 꼬박꼬박 모니터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단 기자들은 지그들이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법에 찾아보면 용어를 특히 모르겠다. 그럴 때 용어를 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처음 나와. 그냥 나와요. 그거는 어떤 돈입니까 하면 우리나라들 백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시각각 막 초단위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은평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밝게 만드시려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정보는 다 자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지 않습니까? 홈피를 계속 들어가서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근데 단 자료를 보실 때 고시 패스할 거 아니고 우리가 수능 다시 볼 거 아니니까 정도 가지 마세요. 외워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도 가십시오. 자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예산 그 모니터 하는 공부하는 팀들한테는 책을 한 300쪽짜리를 복사해서 줍니다. 전부 집에다가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매 뻘짓거리 하지 말고 뻘 상상하지 말고 그런 거 한 번씩 들여다보면 수십 번 보면 그때 잡혀요. 감이. 그래서 그 정도 가지 마시고 다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성 좋아할 시간에 한 번씩 보시면 많이도 말고 딱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십몇 년 동안에 축적된 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 수준까지 올라오면 어려우니까 저 새끼 말도 쉽게 하던데 내가 해본 게 징하게 어렵더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기우제는 비 올 때까지 지내야 돼. 아시겠죠? 네. 제 이야기를 이걸로 마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무지하게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상 공부 모임을 해도 보통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일요일 날 4시에 방향에서 예상 강좌 4시 되면 한 사람이 와도 정확히 시작해요. 그래서 숙제를 내줘요. 꼭 한 사람씩이나 두 사람씩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2주 동안에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 모니터를 해갖고 와요. 예산에 관한 뉴스. 그것이 예를 들면 은평구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언니들 연속극 한 번 놓쳐보면 미쳐버리잖아. 똑같아.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쟤들은 밥 먹고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시간을 짬을 좀 자주 내서 계속 그걸 보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질문이 예. 내용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예. 지난번에는 좋은 예산센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전국에 이렇게
예산을 감시하는 단체들 분포라든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저희가 아는 두 단체 정도가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시민사회가 너무 정치에 과잉되어 있어요. 동네에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YMCA는 청소년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YWC 여성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시지만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만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거의 없어요. 광역 단위 정도는 하나씩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난 정당이 오히려 해야 된다고 봐요. 정당이 심상정 노회찬만 아니면 누구만 스타로 만들 게 아니라 예산만 해갖고 몇 년 갈치면요 금방 스타 됩니다. 코멘트하고 하면 지역 언론에서 그 사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불친절한 상석씨거든요. 그래도 와. 왜냐? 그래야 시원하거든. 그리고 밤에 다 캠프 가잖아요, 시민사회. 저는 안 가요. 왜 안 불러대?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감시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요 거의 없어요. 갓다리로 하죠. 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다 떼죽이 몰려가서 물러나가고 하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힘의 배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당도 70대 30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맨날 노동자들하고만 놀아. 노동자도 투표할 때 시민 아니나? 노동자도 투표할 땐 소시민이에요. 학벌 따라가고 학력,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다 따라가서 투표하잖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나는 진보정당들이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책은 나열은 잘해. 근데 시민들에게 안 다가가요. 실제로 전체 노동자 중에 민주노총의 조직률이 몇 프로나 될 것인데 그걸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이 서로 싸먹겠다고 저쪽에 블루오션이 아주 이만하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 정당이 나는 여러분들의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지 뭐냐면 우리 동네 다리가 언제 나지는지 궁금하다. 정당한테 물어보면 정당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다 주면 돼. 나는 이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안 해야지요. 맨날 다 됐구나. 저 불러가지고 뭐모 지역에서는 예산 강해주라 그래갖고 가서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한 명은 꼭 남겨주시오. 근데 씨발 그 쌈만 붙으면 다 데리고 나가. 아스팔트로.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외면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 감시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조직. 근데 저희 그 직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많이 일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바생을 써도 아까 주된 스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 말고는 비밀이래요. 아니 이게 가르쳐줄게 내가 살짝 하긴 해. 2명이에요 저하고. 네, 저하고 2명. 왜 작아도 가능하냐? 우리가 선택해서 일을 한 게요. 아 저거 밥을 해야겠다 싶으면 둘이서 이제 설계를 쫙 해갖고 접근을 해서 자료를 받아 발표를 하는 거죠. 저희는 성명서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고 매일 고발합니다. 제가 때로는 법정에 일주일에 2번 갈 때도 있어요. 가면 요즘에 법원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법원 직원. 그 동네 앞에 그 파이처 같은 게 그거 어찌 된 거요? 내 친해자고 물어봐요. 내가 알아봐서 다음에 가르쳐줄게라 그러고 가르쳐주면 아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원에 갈 일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좀 잘 알고 감시하는 부분들은 다들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 이런 데를 방문을 할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예. 근데 이제 제가 구청에 이렇게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예. 담당자들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구청 앞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피하지만 이렇게 시원할 때는 밤에 운동 삼아 구청 앞을 나가면 구청 안에 불이 다 켜 있거든요. 네. 그들이 일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는지 진짜 뭐 기업도 그러고요. 왜 그 시간을 거기 다 이게 있을까요? 30%만 일합니다. 근데 근데 30%를 30%를 놔두고 70%를 잘라불죠. 그 또 30%가 일을 해요. 그 나머지 또 70% 잘라불죠. 그 30%가 일을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시민들이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함시할 수는 있죠. 문이 닫혀 있던데 안 그들은 잠기는. 뒷문으로 다니나? 네. 문이 여러 군데.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당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희들 음주 근무한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녁에 싸감 새끼들 반주로 술 처먹고 폭탄주 만들어 먹고 요즘에는 나는 맥주 회사가 컵에다가 황금 비율 그거 섞어놓고 이것들이 진짜 그 술 먹고 가서 근무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문제를 삼아야죠. 늘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어디 부서 한 부서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부서는 켜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그럼 요구를 하셔야죠. 요구. 전기세가 장난 아닐 것 네. 같은데. 전기세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 동네 그 운동하는데 가로수불은 꺼져도 시청은 휘황찬란하게 LED 등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궁금하신 거. 그럼 그거를 뭐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겠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방법 쓰셔도 좋고 알리고 가셔도 좋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 근데요 절대 혼자 그냥 그러지 마시고 머슴들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 머슴이 누굽니까? 의원이 의원. 의원 만나기가 그러면 언니들이 뭐 해야 돼? 모아서 니 좀 와봐라. 사람씩 우리가 한 100명이 모여 있어요. 니 와봐라 좀. 그래. 그럼 가보자. 요구해야 돼.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투표 그 공고일로부터 앞뒤로 3일만 대장이잖아요. 우리가. 1년 내내 대장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머슴들을 잘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표 잘해야 돼요. 의원한테 정보 공개 안 해도 의원을 통해서 입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버려서 질문이 없는 거지. 예산 감시의 문제 사례 중에 지금 어쨌든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오시는 장애인 관련된 사례 같은 거 혹시 많이 있죠. 지금 그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들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돈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광주 전남은 전남북은 그 싸워가지고 광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내릴 때 사학재단에 주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리 쪽으로 가버릴까 봐서. 왜냐하면 장애인 재활병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광주시가요 1년을 버텨봅니다. 공문 주고받고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줘봅니다. 사학재단이잖아요. 광주는 어디에다가 받을 수 있었냐면 전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걸 엎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금 광주는 호남권형 그 장애인 재활병원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예산 집행은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거 저희가 계속 싸우고 그랬었죠. 평점 매긴 거 다 끄집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상으로 계약을 한번 맺어버리면 잘못 맺은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은 그대로 용인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자치단체 장 말 믿고 해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합시다. 그럼 나 추후로 감시를 좀 하나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감시를 한다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몇 개나 좀 알지. 문제가 됐으니까 절대 안 하죠. 지도는 아닌데. 우리가 하죠. 계속 좀 장애인 단체들하고 저희가 하죠. 심지어는요. 화장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냐면 화장실에 얘들은 설계할 때 저 전동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일반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당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고정식 의자를 나오고 그러니까 발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또 하나는 그 재활실하고 그다음에 운동장과의 그 나가는 통로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건물은 아주 이뻐요. 이쁜데 실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지들이 살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건 장애인들한테 물어보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기술적으로 건축사들이 앉혀야 이게 맞죠. 쓸 사람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지들이 설계해놓고 장애인들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저 모니터링 하면서 시설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건축법엔 다 맞아요. 어저께 시청에 갔는데도 건축법엔 맞아요. 근데 단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죠. 단을 만들어놓고 딴 사람들은 무슨 행사하는데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는 네. 거야. 너는 별도로 해줄게. 특별대우 해야겠다는 거예요. 전 특별시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대우 받아야죠. 그러시구만. 근데 저희는 사업을 지어 거기서. 그래갖고 그래서 어저께 싸움을 화장실 욕하기도 하고 넓혔어요. 왔어요. 안 들어요. 화장실 넓혔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근데 건축법에 맞네. 네.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거 타고 한번 해봐라. 싸움식 그래갖고 다 바꿨죠. 의자도 다 뜯어내고 일부. 그러니까 물론 시각장애도 있고 복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고정의자가 3분의 1을 띄어놔야지 사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특히나 복지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또 붙박이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또 전라도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양념도 거칠잖아요. 반찬도 짜고 육두문자가 횡행하면 공무원 지도 욕 못하거든. 바로 욕해 그냥 일날 쌍시옷이 막 들어가고 받침 막 센 거 2개씩 들어가면 볼만합니다. 그리고 고쳤어요 일부는. 근데 근본적인 틀을 못 바꾸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들 때 최초의 장애인 단체 대표하고 합의해 본 거예요. 장총하고. 이 장총이 그것도 완전히 귀족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쪽에 동의해줬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본 겁니다. 근데 그놈이 뭘 알아? 되게 시민단체 그 대표들도 회의 가면 지가 똑똑해서 그 대표 회의 간 줄 알잖아요.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가 모르면 결정 안 하고 와서 물어봐갖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 똑똑하다고 아까 저희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잠시 안 쪽팔리려고 다 합의해 준 거죠. 그래서 큰 틀거리를 못 바꾸는 거예요.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을 바꿨죠. 실제로 저 전동 부분을 충전할 수 있는 데를 수시로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미쳐버려요. 거기다가 또 이쁘게 한다고 요즘에 그 신형으로 나오는 그 도로 주차장을요, 이 중간에 이렇게 그 빠져가지고 풀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너무 깊어. 저기 어떻게 가요? 휠체어도 못 가지. 보긴 좋잖아요. 주차장에도 풀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이게 지그시각으로 보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것이 비가림막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럼 비 올 때 어떡하라고? 이동 통로는 비가림막을 다 해줘야죠.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싸우긴 했죠. 네. 질문 안 하셔야 될 분이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지역별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 좀 계속 지속 가능하냐. 한
번의 강의로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올 때까지 교육을 지내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혼자 하긴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좀 지원을 좀 하는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멀리 계셔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 이렇게 만나기 어렵더라도 만나기 이렇게 쉽죠. 이렇게 저희 KTX 3시간이 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뭐 좋은 예산센터 분들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또 실전에서 뭐 또 지역 정책을 하셨던 또 사례 교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 지원 내지는 도움 이런 걸 좀 앞으로 이후에 좀 한번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한번 좀 미리 오늘 공략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연락처를 이강주 선생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이야기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돈만 많이 주면 잘 갑니다. 어디든지 못 가는데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광전남에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단체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공부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제일 징한 사람들이 지금 광주 사람들이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해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인간들이 그 김밥을 먹어가면서 무슨 옛날에 그 철근을 씹어먹어가면서 뭐 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차가운 김밥을 먹어가면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예산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모이셔야 돼요. 일단 모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험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실제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뒷이야기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제가 형편이 닿는 대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그 저기 오늘 전남에 사시고 있는 모임들이 이렇게 기간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 예, 있죠. 한 얼마 정도? 지금 올해 한 데가 1년을 너무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하면 실전 그건 좀 다르죠. 수준에 따라 사람 제가 맞춤형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래서 중간에 실습을 넣는 데도 있어요. 지금 3개월 했는데 순천 정원박람회 예산을 지금 보기 위해서 거기는 돈 모읍시다 할 때 한 400만 원 모았더라고요.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징한 예산 A4 한 50박스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못 모아올 줄 알았는데 돈을 모아와 오더라고요. 근데 실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들어간 데도 있고 광주 쪽은 실습을 아직 안 했죠. 실습을 안 하고 거기는 개별 프로젝트를 서로 발표하게 했죠. 조별로. 예를 든다면 광주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F1 사업을 누가 조사해서 발표해라.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죠. 그건 뭐 각기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커리큘럼은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2주 동안에 이슈됐던 예산에 대한 것들 설명하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에 관련된 거 설명해드리고 그 뉴스 모니터하는 거 숙제하고 저가 또 가져온 뉴스 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예산 실무라고 하는 책자가 따로 있어요. 그 책자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다 풀어서 해줍니다. 그렇게 그게 6개월 정도 항상 잡으셨던 네. 거예요? 네. 길게 가면 1년도 가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임 자체가 이게 한 번 강좌가 아니라 우편 대안의회라고 해서 사실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동업자로 하라고 하시는데 동업자 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그 정도. 의원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저께 모 자치단체를 갔다 왔는데 의회에서 초선들 11명이 그 추경 관련돼 설명해 주라고 해서 2시간 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용어를 몰라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악수 많이 해서 의원 된 거예요. 내가 지역 사회를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노동당 지역위원장 같은 분들이 의원이 된 게 아니라 맨 술 먹고 스킨십 잘하고 형님 동생 소리 잘 듣고 몸에 쟤는 수말 시럽대 이런 소리 듣는 놈들이 다 의원이 되니까 대가빠가 비어있는 거죠. 그럼 가르쳐야 돼. 안 되면 가르쳐줘 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의원이 돼서 예산 감시랑 뭐 정보공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할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예산센터에서 저희 하시면 쪽으로 좀 예산센터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시원님이 하시는 거는 맞아요. 강의가 아니라 그룹 과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까요? 아, 그룹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으면 네네. 그걸 딱 정해진 뭐 이런 강의 교환을 놓고서 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매주 있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자를 놓고 같이 토론하고 그 지역 이슈를 뭐 조사도 해오면서 이렇게 계속 과외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없죠. 학생이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 졸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부진하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팁까지.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한 번의 과외 선생님이 좀 잘나야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 문제나 이런 지역마다 그 정도의 일이 못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저희는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네. 가급적 문서로 일단은 문서 영상으로 좀 파급 효과를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뉴얼도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을 하면은 그 매뉴얼 토대로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그룹별로나 이제 어떤 모임별로 해서 어떤 거 요거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하시면 발표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뭐 메일로나 좋은 예산센터 보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이게요. 진짜 어려운 질문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는지. 근데 이걸 보고 싶은데 질문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본인이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부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일종의 방통 강의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예를 들어 만약에 은평구에 이제 은평구에 해외 이제 국무 여행비와 관련돼서 알아보자, 조사를 해보자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이 주제를 하기로 해서 이런 거를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그룹별로 그거를 모으면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된다. 그 해외 연수권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15년 전에 순천은 해외 연수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가려면 9명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의원들이. 그래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사전에 대해서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던 게 외국을 연수를 순천도 똑같이 갔는데 그 영국을 가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40, 50대 남자들의 로망이 버버리 레인코트가 좀 좋잖아요. 같이 갔던 기자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안 사줘 버렸어요, 의장이. 그랬더니 와갖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싸가임새끼들 연수하고 맨 저녁마다 공장하고 술만 참고 어쩌고 막 이런 거지. 그러나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래서 협상을 한 조건이 뭐였냐면 의장을 사퇴하고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의회 조례를 만들 두 가지 조례였죠. 하나는 의원들이 맨 공통 운영 경비 갖고 지들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술까지 퍼먹는 게 일비를 규정해 버렸습니다. 일비. 식비 10,000원 이상을 못 먹도록 아예 못지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 가려면 앞으로는 심사를 받고 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한 사안이
이걸 놓고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요걸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복잡하다네요, 이 상황들이. 그래서 근거리에, 먼거리, 원거리에서 그걸 판단하고 하기에는 지역 사정을 너무 모르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복합적인 걸 다 들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스킨십이 좀 있어야 돼요. 답이 참 협조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문이어서. 근데 방금 그 해외 연수권 관련 저희도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민간연이 가만히 넘어야 되는데 실제 모였는데 의원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9명 중에 참석이 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의원이 뭐 더 많은 거죠, 그 수에. 그렇게 된 경우. 저희는 그 빼버렸죠. 당사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의원들 설명만 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회의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완성된 제도는 없더만요. 조금씩 또 진일보 하고 저희들은 또 영악해져.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또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 또 쫓아가. 그래서 시민운동은요, 그 범법자, 부패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아주 아스팔트 길을 쫙 걸어가면서 부패라고 하는 콩을 쫙 찌끌고 가면 우리는 새 젓가락 갖고 가면서 뒤에서 일일이 이렇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얼마나 이게 새 젓가락으로 콩을 한번 집어보세요. 집어진다. 안 집어지잖아요. 앞에 간 놈들은 콩을 아주 비오대기 뿌려오고 가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예산, 참여 예산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결산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 결산이라고 하는 돈 잘 썼냐, 돈 잘 썼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고, 실제로 잘 보게 요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예산 만드는 것들 좋은 거구나 참여를 잘 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안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앞에 가면서 자치단체장이나 그 사람들이 아스팔트에다가 콩을 쫙 찌끌고 가는데 저는 뒤에 새 젓가락 들고 가면서 하나씩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집을 수는 없습니다. 새 젓가락 집으려면 연습해야 되는 힘을 너무 많이 줘버려도 안 되고 적절하게 줘야지. 사실 그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 예산에 당신이 참여해 보시오 이렇게 구청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은 아무 힘없잖아요. 그런 말하려고 하면 누가 말 잘라먹고 또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안 모이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너 똑똑하니까 나는 내 할 일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참여하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만 엄청 똑똑한 사람 돼갖고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나? 저가 비아냥거리면 안 당했겠습니까? 저도 당했죠. 구청장과의 대화, 뭐 시장과의 이번 토요일날 이제 시장과의 대화가 구청장하고 같이 했는데 내가 결혼식을 안 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 은평구에 살다가 얼마 전에 강서구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서구에 가서 뭐 좀 여기서는 몇십 년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 많으니까 너 누구보다 잘났다 막 이러면은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저쪽에 가면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애들만 있는 때는 안면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는지 중요한 건 모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모이셔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속아갖고 영화 군도 보다가 당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강동원이 얼마나 멋있지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오늘 2시간 동안 아주 화려한 말발로 강해주신 이상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